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동시에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그런 대부분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 두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힘을 받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배경은 무엇인가?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에는 사법 적극주의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한일 사이의 과거사 문제나 그 밖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법 적극주의라는 입장에 서서 판결을 내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 또 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인권 중시 분위기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 적극주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법 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 문헌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적인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 형성 내지 법 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결에서 좀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태도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법 적극주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입법부 내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입법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우연 내지 무효로 판결하여 사법적 통제의 강도를 높이는 태도를 말한다. 반면에 사법 소극주의는 용어가 뜻하는 것처럼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사법부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사법 적극주의라는 입장에 서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교 문제와 사법 자제의 원칙. 국제사회 관련은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외교 영역에 대해서는 대개 국제법은 세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 점 혹은 세 가지 원칙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교 문제에 관한 행정부의 견해를 대체로 존중하는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가 내린 의견과 상반되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는 신중한 접근을 선택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 문제에 대해 사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는 태도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조차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켜야 될 원칙으로 사법 자제의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법 자제의 원리는 영어로 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입니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이죠. 사법 자제의 원리는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태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관해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때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는 거죠. 사법 자제의 원리는 한 국가가 외교 정책 문제에 관해서 두 목소리를 말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왼쪽으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사법부가 오른쪽으로 주장하게 되면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외교 문제처럼 국가 간의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사안들이 충돌될 때는 우선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것이 바로 사법 자제의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법 자제의 원리를 적용해온 좋은 사례들이 있느냐? 서울대 법대 이건관 교수가 2013년에 쓴 한일 청구권 협정상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라는
논문은 아주 잘 쓴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대 법대에 계신 이건관 교수의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프랑스 사법부입니다. 프랑스 사법부는 공적인 국제질서나 국제조약을 해석을 행할 때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행정부서의 의견을 문의하고 존중하는 전통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사법부의 사바티노의 쿠바 정부 고소 사건. 카스트로 쿠바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자신의 재산이 수용된 사람이 바로 사바티노 씨입니다. 사바티노가 쿠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국민을 위한 그런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전혀 예상 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외국 정부가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한 공적인 행위를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겠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흔히 국가행위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Act of State Doctrine입니다. 국가행위 이론이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자국 내에서 행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법부가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 도미닉 맥골드릭은 외교 및 국제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적 판단으로부터 제외된 영역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견해를 자신의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국 사법부입니다. 영국 사법부는 국제간 조약 등과 같은 국제법적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외교부와 행정부의 의견을 조회한 이후에 사법부가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질문 4. 일본의 경제 보복, 법리적 이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법자재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사법자재의 원리란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사법자재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법원이 1965년도 한일협정의 주체인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65년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한일협정은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포괄 보상을 뜻한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때문에 사법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과 오랫동안 사법부와 다른 그런 행동을 해온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견과 배치되게 된 셈이죠. 이 점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주 멋진 그런 조언을 줍니다. 법원이 스스로 조약을 해석할 때 특히 그 조약의 협상 및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서가 부여한 해석에 대해서는 큰 비중이 부여된다. 여러분 여기서 큰 비중을 그냥 big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great weight라는 용어를 써요. 아주 큰 비중이 부여된다. 어디에? 행정부서의 판단이나 활동에 대해서. 또 특정 조약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서가 일관되게 지지해온 해석에는 큰 비중이 부여돼야 된다. great weight가 부여돼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내려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두어 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 한일 간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외교 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같은 의견을 표시해 온 경우에는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사법부가 다른 국가기관을 공식적으로 조회하거나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국제법의 적용 원칙들과 사례들을 미뤄보면 예를 들면은 사법자재의 원리 같은 겁니다. 원칙.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은 사법 적극주의에 바탕을 둔 겁니다. 1965년도 한일 협정 이후에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취해온 입장은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고 대일 청구권 자금은 포괄 보상이었다. 이런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일본 측이 한국 측을 향해서 국제법적 질서를 흔드는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경제 보복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우리 스스로 보상액을 예산이나 기부금으로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법학자들의 기존의 이론이나 또 상식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이번 건은 우리가 크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리 행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하고 일본 측에 그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통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경제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